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거의 20일 가까이 쓰고 있는 아이폰 14 프로 실사용 분석 리뷰를 자세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마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모델이기도 하고, 가격이 전작보다 20만원이나 올랐음에도 현재 재고가 없고 3, 4주간 기다려야 할 정도로 핫한 모델인 것 같아요. 미국 직구로 구매해서 메인폰으로 열심히 써보면서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외관부터 보면 이거는 미리 보신 분들도 있고 제가 언박싱에서도 자세히 보여줬으니 간단하게만 봅시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카메라 크기가 벌크업을 점점 하는지 커지고 있는데 13 프로 때만 해도 여기서 더 커질 수 있나 싶었지만 애플은 그 어려운 걸 계속 해내고 있죠. 14 프로를 보다가 13 프로 카메라를 보니 작게 느껴지는 역체감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카톡티도 존재감이 장난 아닌데 얼마나 툭 튀어나와 있냐, 생폰으로 쓸 때 흡사 지진이 난 것 같기도 해요. 심지어 하단에도 느껴집니다. 15 프로 때는 이것보다 더 커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색상의 경우 이번에 무난한 실버로 들고 왔는데 늘 보던 화이트 컬러의 옆면은 반짝이는 유광 스테인리스 스틸로 처리가 되어 있죠.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을 오래 쓸 거다 하면 시그니처 컬러나 다채로운 컬러가 이쁘긴 하지만 쉽게 질리는 경우가 많아서 오래 쓸 거다 하면 실버나 블랙 계열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딥퍼플이랑 비교해보면 퍼플이 상당히 진한 퍼플이라 블랙 계열에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그 대신 옆면이 좀 오묘해서 딥퍼플 스테인리스 컬러는 괜찮게 뽑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게의 경우 스펙상 206g인데 솔직히 가볍다고 말하면 이거는 거짓말인 것 같고요. 저는 13 프로에 이미 단련이 되어 있어서 그런가 엄청 무겁다, 못 버티겠다 이 정도는 아니고 바지 주머니에 넣으면 존재감이 어느 정도 있다, 이 정도 느낌이 들어요. 요즘 스마트폰이 웬만하면 200g이 넘어가다 보니 이 무게에 적응하신 분들은 그냥 그럭저럭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카메라 플래시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죠. 적응형 플래시로 바뀌었는데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바뀐 모습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 싶지만 어두운 컬러에서는 좀 더 플래시가 돋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까지 외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3 프로 디자인의 카메라 크기가 좀 더 커졌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게요. 이제 화면을 켜서 디스플레이를 보면 이거는 예상보다 말씀드릴 게 많아요. 가장 먼저 디스플레이 밝기가 HDR 컨텐츠를 안 보더라도 스펙상 일반 밝기는 1000니트이지만 야외 피크 밝기는 무려 2000니트까지 올라가는 갑자기 떡상을 해버렸죠. 실제로 실내 수동 최대 밝기는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야외 직사광선 환경에서 볼 때 전작과 비교해봐도 14 프로 쪽이 좀 더 밝다는 게 바로 구분이 됩니다. 이거는 갤럭시에서도 봤다시피 꾸준히 최대 피크 밝기를 유지하는 게 아닌 5분 정도 유지를 해주겠지만 야외에서는 보통 네이버 지도를 켜고 잠깐 검색을 할 때나 밖에서 사진을 잠시 찍을 때가 많은 것 같은데, 밖에서 쓰는 패턴을 보면 1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잠깐 사용하다 보니 시인성 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치 대신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들어갔는데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볼 때 거슬리지 않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유튜브 기준으로 보면 세로로 시청할 때 펀치홀 사이즈가 아래로 많이 내려와서 그런가 상단에 버려지는 공간이 노치보다 좀 더 많이 보이긴 합니다. 이거는 좀 어색해 보이긴 하죠. 그리고 가로 기준 16:9 비율 환경에서는 전혀 거슬리지도 않고 노치 아이폰이랑 똑같지만 제 영상은 18:9 비율로 업로드가 되는데 옆이 예전보다 많이 잘리긴 하죠. 제 기준에서는 이거는 계속 보다 보면 바로 적응이 됐던 것 같아요. 완전히 풀로 채우면 펀치홀의 존재가 보이긴 한데 이거는 노치처럼 금방 적응이 될 걸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가로 시청보다는 세로 시청 시 상단의 빈 공간이 커져서 좀 그렇지 않나 싶네요. 이거 말고 다이나믹 아일랜드 자체는 지원하는 애니메이션이 다양하고 부드러워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노래를 들을 때 백그라운드 표시가 되는 건 상당히 유용하다 생각이 됩니다. 전화 올 때나 배터리, 음소거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렇게까지나 부드럽게 작동이 된다고 싶어요. 처음 선보이는 건데도 버벅임도 없고 이 점은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다이나믹 아일랜드 터치하면 지문이 묻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카메라는 우측에 위치해 있어서 터치할 때 중간 부분이나 왼쪽 부분만 눌러주시면 지문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이폰 14 프로는 애플 제품 최초로 AOD를 지원하죠. 배경화면까지 같이 어두워지는데 LTPO 패널이 들어가면서 최저 1Hz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갤럭시와는 다르게 너무 밝아서 가끔씩 화면이 켜져 있는 건가 싶거든요. 실제로 시간뿐만 아니라 알림, 음악까지 표시가 되면서 AOD 치고는 많은 정보를 보여줍니다.
대망의 성능도 한번 살펴보면 스펙상으로는 TSMC 4나노 공정이 들어간 A16 칩셋이 들어갔죠. 원가 절감인지 수율이 충분하지 않은 건지는 몰라도 프로 시리즈에만 A16 칩셋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긱벤치 점수를 살펴보면 싱글코어는 무려 1800점대, 멀티코어는 5500점대라는 전작과 비교해봐도 나름 유의미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특히 멀티코어가 거의 800점 가까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D마크 스트레스 테스트로 비교를 해보면 와, 최고점은 3300점, 최저 2200점, 66% 안정성을 보여주는데 스로틀링이 걸린다 해도 제가 쓰고 있는 Z 플립4와 비교해보면 무려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능은 역시 아이폰이다를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것 같네요. 최소 3년간은 매우 빠릿빠릿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살펴봐야 하는데 카메라는 생김새만 봐도 안 좋으면 욕을 한 바가지로 먹을 텐데 다행히 카메라는 상당히 좋습니다. 바로 인터페이스부터 살펴보면 1배 줌, 3배 줌 사이에 2배 줌이 새로 생겼죠. 이거는 아이폰 최초로 48메가픽셀 렌즈를 탑재하면서 무손실 12메가픽셀 2배 줌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전작보다 3배 줌이 너무 확 당겨져서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다시 2배 줌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사진 색감은 어떠냐? 개인적으로 주간 사진은 아이폰 12 시리즈 이후로 항상 그렇듯이 상당히 정확한 색상과 다채로운 색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배 줌은 워낙에 좋으니 2배 줌부터 보면 말이 무손실이지 엄밀히 따지면 디지털 줌이긴 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도 메인과 비교해볼 때 주간에서는 큰 차이를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3배 줌도 굉장히 색감을 잘 잡아줍니다. 개인적으로 3배 줌 잘만 활용하면 상당히 멋진 풍경 사진이나 건물 사진을 건질 수 있어서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데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초광각도 어색함 없이 메인과 비슷한 느낌을 보여줘요. 그러면 야간에서는 어떨까? 먼저 메인 기준으로 볼 때 13 프로랑 열심히 비교를 해보니 빛이 거의 없는 굉장히 어두운 환경이 아니고서는 거의 대부분 환경에서 13 프로와 별 차이 없는 품질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3배 줌에서는 조금의 차이가 보이는 게 14 프로 쪽이 좀 더 디테일을 잘 살리는 느낌이 있고 13 프로에 비해 야간에서는 덜 뭉개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광각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품질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한눈에 봐도 14 프로 쪽이 거의 모든 디테일 면에서 월등히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이폰 11 이후로 드디어 14 프로부터 초광각도 야간에서 쓸만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메인은 별 차이 없지만 3배 줌과 초광각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간단하게 보면 액션 모드라는 게 새로 생겼죠. 액션 모드를 켜게 될 경우 원래 화각보다 좀 더 크롭이 되고 4K가 아닌 2.8K로 찍힌다고 하는데 직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화면이 부드럽게 고정이 되는 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평소보다 조명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지 야외 대낮인 환경에서만 가능한 것 같고 조금만 어두우면 빛이 더 필요합니다 라는 문구가 뜨는데 촬영을 하면 그렇게 어둡지 않은 것 같아도 영상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배터리도 확인해보면 스펙상으로는 13 프로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14 프로가 더 배터리가 빨리 줄어든다는 평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SNS나 웹서핑, 유튜브 시청 기준으로 100% 기준 평균 7시간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 수치로 보면 부족한 건 아닌데 13 프로가 8시간 정도를 보여준 거에 비해 조금 너프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 AOD를 지원하면서 갤럭시와는 다르게 배경화면이 모두 다 켜진 상태로 사용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은근히 배터리를 잡아먹는다는 게 통상적으로 AOD 1시간당 1% 정도 잡아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기준 스마트폰을 8시간 만진다 치면 16시간 동안은 AOD가 활성화되는데 16시간 동안 16%의 배터리를 잡아먹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작보다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전력 모드를 켜면 60Hz 고정의 AOD가 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충전 속도도 보면 애플 정품 충전기 기준 30% 충전에 55%가 차고 1시간 충전에 84%가 충전이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배터리 보호 차원에서 천천히 올라가서 1시간 40분에 완충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스피커도 보면 스테레오 스피커를 보여주는데 늘 보여주는 것처럼 준수한 수준의 음질을 보여주죠. 저음이라든지 베이스도 조금 있고 집에서 유튜브 시청하기에 알맞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아이폰 14 프로 실사용 분석 리뷰를 한번 살펴봤는데 요약을 한번 해드려야죠. 소신 발언이긴 한데 가격이 무려 20만원이나 올랐음에도 앞면 폼팩터가 노치가 아닌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바뀌면서 애플은 분명 한 번 만들면 몇 년 동안 우려먹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 3년 쓰겠다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애플이 신제품에 계속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넣으면서 구형티가 별로 안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엇보다 제품 자체는 정말 치명적인 단점도 없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훌륭한 스마트폰임에는 틀림없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55만원이긴 하지만 저는 추천드릴 수 있다, 그렇게 나쁘다는 느낌은 별로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